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 노동 7초 3부 사건 살롱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거 학폭 얘기 좀 해볼게요. 분당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얘기인데, 야, 이게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모래 섞인 과자를 먹이고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위협했다. 어유, 이거 좀 정도가 좀 심해 보이긴 한데 초등학생들이. 네. 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직 13살 남짓의 어린 학생들인데 예. 기간도 한 3개월, 4, 5, 6 한 3개월 정도 깁니다. 6학년. 예. 네. 동급생들끼리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 한 명을 5명이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건이고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이 2명이 있는데요. 예. 일단 피해 학생을 A라고 부르고 나머지 학생들을 B부터 F라고 하면 BC 학생이 주동 학생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괴롭힘의 양상이 뭐 그냥 단순히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행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예. 일단 놀이를 다 가장을 하는데 아. 벌칙으로 발로 밟아요. 주동자 B가 피해자를 발로 밟고 예. 그리고 식인종 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서 배를 때리고 뭐 숟가락으로 눈을 뭐 이 표현을 써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숟가락으로 눈을 파먹겠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쫓아다니고 그 실제 흉기를 피해자 몸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여러 번 빼앗아서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을 잠그고 없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안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주동자 C가 요게 조금 굉장히 이른바 모래학폭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스낵 과자가 있어요. 노란색 스낵 과자인데 그걸 이제 잘게 가루를 내는 거예요. 예. 그거랑 모래랑 섞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보라고 하고 계속해서 먹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피해 아이한테 군것질거리 사라라고 부추기고 계산하게 하고 실제로 뺨도 때리고 이런 폭행과 모래를 먹이려는 협박행위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행동이 너무 드러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톡방에서 말로 하는 학폭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행동이 너무 드러나서 물론 그거는 여기도 이제 좀 다툼이 없어 당사자들이 보이는데 어때요? 좀 다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래요? 가장 심각하게 얘기했던 그 모래 과자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 과자가 잘 부서지는 과자거든요. 흔히 뭐 바나나 과자라고 하는 그 바삭바삭한 거. 그거에 가해자 측에서는 모래를 섞은 다음에 자기도 이제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 씹어가지고 나도 먹을 테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피해 학생은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먹이려고 했다라고 조금 다투는 게 있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역에 보면 맘카페도 있고 네.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좀 지탄을 받고 있다는데 그게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해요. 네. 그 초등학교에.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에 기본이 가해자 피해자 분리인데 그렇죠. 그걸 안 해놨다. 안 했다 학교에서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심각해 학교에 보여요. 이게 예. 처음에 접수가 된 건 7월 1일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서류상으로는 7월 학교에- 3일이었다고 학교에 이제 학교에 신고한 거죠, 이제 학생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접수를 한 거죠. 부모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명이 같은 반이었다라는 겁니다. 2명은 처음부터 다른 반이었긴 했지만 그 상태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게 10월 8일이에요. 교육청에서 결정이 나온 게. 야, 그러면 7, 8, 9, 10 거의 석 달 10월 8일이니까 10월 초라고 하더라도 석 달 넘게 같은 반이. 같은 반이었고 방학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반에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이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심각한 일들은 대부분 1차 신고 이후에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2차가 실제로 있었어요. 2차 가해가 더 심각했던 거예요. 어떤 게 지금 얘기했던 사안들의 상당수가 2차 가해 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1차가 아니라 예, 다른 일로 예, 신고를 했는데 예, 대부분 지금 예. 신고된 게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2차 가해였다. 심지어 이제 피해 학생 쪽에서는 그 안에 넣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허변
결국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학교에서? 아 이게 그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지금 가해자 5명 중에 1명은 증거 불충분을 일단 조치 없음으로 빠졌어요. 예. 그리고 주동했던 2명은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사실상 퇴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제일 강력한 처분이 전학 조치고요. 그 예. 다음이 학급 교체거든요. 예. 학급 교체 조치를 2명이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학급 교체 조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자한테 무슨 조치가 내려졌냐? 피해자? 네, 예.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라고 해서 또 조치를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에게도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목은 한쪽은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는 선도 조치고 한쪽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지만 지금 1명 증거 불충분해서 빠진 1명 말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만 학급 교체가 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피해자도 학급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제주 쌍방인가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 피해자가 오히려 남아있는 가해자는 학급에 그대로 있는 가해자는 1명이 있는 것이고 예. 피해자가 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학교는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학폭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 학부모위원회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네. 변호사라든가 의사, 경찰 같은 외부 전문가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전문가위원을 선임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위주로 구성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학폭위가 구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론 이 사례에서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어떤 보호 조치라든가 분리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피해자를 위주로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학폭위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양변.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보니까 앞서 말했던 저 주동 학생, 주동한 가해자 B 씨 중에 C. 네. 보니까 이게 모래 과자 섞은 사람이 이제 이 C라던데 네. 이 학생의 엄마가 분당 성남시 시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필이면 또 그게 또 크게 영향을 네. 끼친 모양이에요. 아까 이제 어쨌든 엄마가 엄마가 정치- 시의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살짝 정정할 부분은 이제 허 변호사가 소개했던 부분은 1차 가해 때 있었던 그래요? 거고요. 네, 예. 네, 네. 2차 가해 때는 다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예. 네, 2차 가해에 가서는 경찰이 또 고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시의원으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선출직 공직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가하지 않더라도 네. 그와 관련해서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좀 대처가 적극적이었다라면 네. 예를 들어서 1차 가해 학폭 신고가 있으면 부모 정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럼 그때부터 본인이 나서서라도 어쩌면 학교 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 자녀가 잘못한 부분들을 좀 정정해 달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중에도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과문을 내면서도 피해자 측에 대해 제대로 집으면 항상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사과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과문을 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과문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 시의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진짜 진상 파악이라도 해놓고 본인이 낸 거냐 아니면 네. 언론을 통해서 내지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정치적인 사과를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이런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자녀의 문제가 터졌을 때 부모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본인의 정치적인 걸 위해서라도 더 막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뭐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 이건 같지는 그건 아니다. 않아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일반 부모보다 무미건조하게 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근데 그 이분이 지금 네. 그 사과문을 냈을 때 제가 알기로 중국 쪽에 뭐 이 시의원들 견학하러 간 그런 해외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걸로 항상 알고 많이 있는데 얘기가 나오는 기초단체위원회 해외 순방.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피해자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마치 사과를 받아주고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피해자의 말 중에 일부 유리한 부분만 빼서 사과문에 넣었다는 거예요. 피해자 측 동의 없이. 근데 지금 아까 양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2차 가해가 일어나고 나서 피해자 측에서는 이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형사 조치를 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진정한 사과를 받았다거나 합의를 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이
학부모로 이 학부모인 시의원의 발표문에 보면 사과문에 보면 피해자와 엄마는 합의를 한 것처럼 되어 있던 부분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 역시도 학부모가 모든 직업을 아이를 교육을 잘못했을 때 모든 직업을 포기하거나 뭔가 무조건 사퇴를 하거나 이거는 뭔가 좀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학부모의 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 같아요. 그리고 10개 정도 조례를 자기가 만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이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주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첫째 자녀의 학폭 의혹도 일각의 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아이들 이 초등학교 문제가 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의회 견학을 갔는데 이분이 나와서 안내를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내 동급생의 엄마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학교의 학부모 회장이고 이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목소리들이 좀 지탄의 목소리들이 더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의원이 속해 있는 당에 경기도 당에서는 해당 시의원 출당 명령을 내렸다는 거. 당에서 내보낸 거예요. 네. 근데 뭐 시의원을 사퇴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건데 어쨌든 지금 사퇴하라 그러면서 근조안이 쌓인다는 거죠. 근조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 내용이구나. 대한 사과와 함께 근조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사퇴 여부는 있긴 있네. 교육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근조안을 이렇게 보낸 이유는 아마도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학교 측에서 이렇게 정당한 조치를 못 취하게 된 게 학부모의 영향력 같은 걸 학교 측에서 혹시 의심한 건 아닌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식한 부모가 게 아닌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네. 저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 괜히 물론 말씀드리지만 그게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게 드러난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시의원이 정말 그런 일에 책임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이걸 좀 밝혀달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그 피해 학생 부모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듣기에도 그렇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런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폭력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를 안 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들 지나갈 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그 가해 아이들이 피해 학생에게 뭐 이렇게 모욕 같은 욕설 같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증거가 안 남으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아이는 괴롭게 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소식 좀 보죠. 자, 현주엽 씨, 과거의 농구 스타. 저는 지금 원래 방송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먹방 많이 하잖아요. 공중파에서도 방송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현역 감독이네. 모교 감독이에요. 모교인 휘문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촬영 이후로 근무지 이탈 의혹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그 3월에 휘문고 학부모가 탄원서를 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도 뭐 현 감독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선임 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가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 감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일 지금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촬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방송 촬영을 하면서 감독 일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이걸 봤는데 실제로 18번 정도 무단으로 이탈해서 촬영을 했던 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는 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조퇴라든가 뭐 연차라든가 이런 걸 써서 자리를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전 허가 없이 그냥 자리를 비우고 촬영을 하고 방송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들어온 거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누가 들어왔냐? 이것도 의혹 중에 하나인데 보조 코치를 선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주엽 감독의 고교 동문 선배입니다. 그런데 재능 기부 코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근로계약도 맺지 않고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현주엽 감독의 대타로 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이 학부모가 제기한 것들이 뭐 갑질 의혹이라든가 현 감독 자녀의 농구
농구부 입단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다만 지금 확인이 된 거는 먹방 촬영과 그리고 이 채용 과정에서의 보조 코치 채용에서의 문제 그리고 다른 어떤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들어가서 감봉 징계 요구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 우리로 비유하면 이런 거네. 저는 방송이 아침 7시부터 9시에 끝나니까 방송 때문에 재판 안 갈 일은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형 나 오늘 재판 못 가니까 지열이 형 대신 좀 가지 재능 기부 이러고 저는 여기서 방송하는 이런 건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런 예. 건데 이제 김 변호사님 방송은 아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방송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예.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게 아무래도 그 예능 방송 같은 경우는 길게 녹화가 그리고 녹화 현장 같은 것들이 이제 지방이다 맞아. 외부에서 현지 공개되잖아요. 네. 그럼 어딜 가서 아니 낮 시간대에 저렇게까지 오래 촬영을 하면서 먹을 걸 드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일은 제대로 했나? 이 의혹이 저는 이거 약간 보면서 전 몰랐어요 휘문고 감독인지 요번에 알았어. 그래요? 네. 현 감독이 전 아예 그냥 농구는 안 하고 예. 방송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네. 본인이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걸 저는 보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을 왜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네. 이게 또 문제가 휘문고가 사립학교인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학교 측은 몰랐냐, 재단 측은 몰랐냐. 그래서 교육청은 학교 측에도 이게 사실은 불이익을 줬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다투겠다고 지금 행정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누가요? 재단이요? 네, 뭘 재단 측이. 다투겠다. 왜냐하면 현주업은 잘못했다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주업 감독이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학교 측도 묵인해줬다라는 것까지 교육청의 그 지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번에 감사 결과로 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 전체를 다 다투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재단은 교장 잘못 없다, 학교 잘못 없다. 그 현주업도 씨도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재단 입장은? 네. 왜냐하면 그게 학교도 허락을 받고 간 거니까. 그게 문제가 하현주업 감독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학교 전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아까 말했던 코치 문제도 있고 예. 또 다른 문제들도 좀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모교에서 감독이라는 이유로 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은 모교 출신의 스타 선수가 감독으로 와서 예. 여기서 이제 농구부를 정말 쥐락펴락했던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아니 사실. 휘문고 입장에서 보면 휘문고 출신의 최고 야구 스타 이정후. 농구는 누구게? 서장훈 현주엽. 네. 예. 이런 걸 다 아는 걸까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휘문고가 나온 최고의 농구 스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맞죠. 예.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현주엽 감독은 뭐랍니까? 현 감독은 예.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대체 근무를 통해서 부족한 근무 시간을 다 보충을 했고 예.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계약 기간상 근로계약상에 자기가 해야 되는 시간 다 채웠다는 다 얘기구나. 채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뭐 확인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네.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면 근무 일지 같은 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소송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끝났으니까 살롱 갈게요. 살롱 드시.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lers. 오늘은 무슨 그림이죠? 오늘 아까 시작을 이제 초등학생들 학교 폭력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나오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아우구스트 시거트라는 독일 화가이고요. 그림 자체는 되게 예뻐요. 정말 조그만 어린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팽개치고 커다란 그림에서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 주인공이 바로 아우구스트 시거트라는 그 화가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른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완성된 그림을 너무나 예쁘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 그림 분위기 자체가 좀 따사로워서 이 그림 자체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자기 집에 그 복제판 거실에 걸기 딱 좋은 그런 그림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그래요?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애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감정사 내지는 평론가라는 이름의 그 제목을 젊은 감정사, 젊은 예. 평론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 아우구스트 시거트 그 화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림인데요. 예. 사실 시거트는 원래는 이제 역사화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다가 역사화보다는
정무라 인물화 내지는 요즘으로 치면 뭐 풍속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근데 출세작은 이 그림을 비롯해서 이 시거트가 이남 이녀를 줬던 화가인데 아이들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부모가 자식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되게 따사롭고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학교 폭력 얘기를 하다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거트는 당시에 그 독일의 풍속이라든가 이런 세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도 보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세상을 배운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배워요? 사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전쟁하는 분인데. 뭐 전쟁인데 이 아이도 이 아버지가 그렸지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어렸을 때는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어른의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있고 결국은 보고 배우는 게 그림의 제목은 평론이지만 이 아이는 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 보면 그 폭력을 가한 가해자 부모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길래 아이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서 예쁘게 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네. 따뜻해요. 예, 오늘 저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